주원이, 어서 오시. 안녕하세요. 어, 주원아, 일단은 우리 좀 쪼개서 해야 할 건데,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주원이가 틀렸던 거 위주로 먼저 얘기하고, 공통으로 틀린 거는 조금 이따가 5시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구분해서 할게요. 네, 일단 요거 주원이가 질문 줬었던 거, 주원이 틀린 문제는 쌤이 다 지금 여기 붙여넣기 해놓은 거거든? 네, 순서대로 네, 진행할게요. 괜찮아? 네, 음. 자, 일단은 개념부터 우리 좀 집어볼 건데,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원이가 체크하는 건 뭐야? 밑이 같은지를 먼저 체크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덧셈이구나. 그러면 밑이 같은지 보고, 주어져 있는 연산,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라고 되어 있는 녀석을 로그 A의 XY로 바꿀 거야. 이때 이 공식의 주의사항은 뭐죠? 앞에 개수가 1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잘 1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쭉 합치면 되는 녀석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풀려면 알고 있는 공식이 하나 더 있어야 돼. 밑변환 공식. 왜 밑변환 공식을 쓰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냐면 주어져 있는 거 다 곱하기로 바꾸었을 때 로그는 곱하기 공식은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위에 있는 거 한번 쭉 합쳐볼게요. 로그 3에 괄호 크게 하고 안에다가 다 적을게요.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4 곱하기 이 규칙대로 간다면 밑과 진수가 다 1씩 커지고 있죠. 그래서 쭉쭉쭉쭉 가서 마지막에는 7의 8까지 있더라. 그럼 이 사이에는 뭐도 있겠어? 로그 4의 5, 로그 5의 6, 로그 6의 7, 로그 7의 8 이런 식으로 다 있겠죠. 이 말 네,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로그를 곱한다는 건 공식으로 없어. 근데 곱을 정리한다는 건 약분한다는 얘기니까 약분할 수 있게끔 밑변환 공식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얘네들 다 쭉 로그 네가 원하는 밑으로 바꿔도 되거든. 주원이가 혹시 원하는 밑이 있을까요? 10이요. 10 그러면은 그 10을 생략하고 적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로그 2분의 로그 3 곱하기 로그 3분의 로그 4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괜찮아? 네. 그럼 하나만 더 적어보긴 할게. 사실 주원아, 이 문제 유형은 반드시 시험에 나올 거야. 로그 약분하는 문제는 반드시 시험에 나올 건데, 이거 왜 그러냐면 다음 기말고사 범위의 수열 파트에서 소거 규칙 있는 것도 나올 예정이거든. 그래서 얘는 약간 단원 간 문제 유형이랑 비슷해서 좋아하시는 문제. 근데 그렇게 소개 규칙을 볼 때는 집중해서 첫 번째 거 위, 두 번째 거 아래 이렇게 연속되게 소거되는 규칙이 있으면요. 굳이 세 번째 거 안 적고 마지막으로 넘어와도 되거든요. 같은 패턴으로 갈 거기 때문에 위, 아래였다면 또 위, 아래에 있게 자명하기 때문에 혹시 말 괜찮을까요? 오, 네. 그래서 쭉 약분되는 게 상상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만 남는다는 걸 알 수 있냐면 맨 앞에 아래, 맨 뒤에 위가 남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규칙이 아래 위인지 위 아래 위 아래인지 요거를 처음에 앞에 두 개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 얘기고요. 그러면 로그 3의 로그 2분의 로그 8 이렇게 바뀌겠죠. 근데 이 상태도 예쁘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밑변환 공식 써가지고 바꿨다면 같은 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하나로 합칠 수도 있다. 즉, 로그 2의 8이라고 쪼개놨던 녀석을 다시 하나로 합치는 거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얘는 얼마겠어요? 2의 세제곱이니까 3인 거고, 로그 3의 3이니까 1이 되는 거겠죠. 괜찮나? 음,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필기는 수업 끝나고 다시 보내줄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 4번으로 가보자. 4번 같은 경우에는 루트, 세제곱근, 네제곱근으로 A, B, C가 주어지면서 다음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어. 그럼 내가 얻고 싶은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A, B, C를 나타낼 수 있어야지만 대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주원이가 n제곱근이다라고 하는 건 이미 n분의 1제곱인 건 알고 있을 거고 루트 a다라고 하는 건 2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도 같이 기억한다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루트 a다라고 하는 이 녀석은 a의 2분의 1제곱이 될 거고요. 이 2분의 1이다라고 하는 걸 없애기 위해서는 양변에 제곱을 해줘야겠죠. 그래야 제곱해서 약분될 거니까. 이 말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주어져 있는 거 쭉쭉 약분됐다고 치면 A라고 하는 값은 2의 10제곱이 되는 거야. 괜찮아요? 네. 그럼 같은 패턴으로 우리가 BC도 한번 해볼게요. 바로 옮겨 적을 때 B의 3분의 1제곱이다. 그리고 9는 3의 제곱이다. 이렇게 바꾸고요. 양변을 몇 제곱해요? 세제곱해줘요. 그러면 B는 3의 제곱의 세제곱인 거니까 3의 6제곱이다 라고 바뀌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C라고 하는 녀석도 4제곱근이라고 돼 있으니까 4분의 1이라고 바꿔주면 양변에 4제곱해주면 되겠죠. 괜찮나요? 네.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시오. 5제곱근 ABC라고 되어 있는데 이 ABC 자리에다가 대입을 그대로 시켜보면은 2의 10제곱이고 3의 6제곱이고 3의 4제곱인 상태죠. 결국에는 우리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은 2는 10개, 3도 10개가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루트도 그렇지만 똑같은 맥락으로 n제곱근도 결국에는 곱에 대해서 쪼갤 수 있거든. 얘를 풀 수 있는 건 두 가지여서 주한이가 주어져 있는 얘를 2 곱하기 3의 전체 10제곱이라고 봐도 좋고요. 아니면 익숙해져서 이미 각각을 제곱근이라는 가정하에 그냥 제곱근 없애서 4, 또 제곱근 없애가지고 9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만약에 왼쪽으로 풀었다면 어떻겠어요? 5제곱근 6의 10제곱이니까 5제곱근 없애게 되면 6의 제곱만 남겠죠. 결론은 같죠. 음, 괜찮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보자. 우리가 삼각비, 요거는 이제 학교 수업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됐었어? 어때? 아직 안 나갔어요. 그렇구나. 느리지. 자, 그러면 지금 알면 되지.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중학교랑 다른 점은 호도법을 쓴다는 거거든. 주원이가 어차피 뒤에 문제 풀 때 나오니까 미리 좀 얘기를 하자면요. 60분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해왔던 방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30도, 60도, 90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60분법의 그 원리는 옛날에 옛날까지 가면 좀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별자리 이제 하늘을 보면서 이제 천문 다루는 사람들이 어떻게 별자리가 바뀌는지 계절별로 파악할 때 같은 하늘을 바라며 보면서 별자리가 어떻게 이동한다 비교했을 거잖아. 그때 이제 약속한 게 60분법이거든. 그래서 어쨌든 네가 익숙한 건 이 60분법이라면 그게 아니라 다른 단위로 나타내게 되는 게 이제 호도법이거든요. 이 호도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약속하고 있는 거냐면 원이 있다. 그때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똑같을 때를 1이라고 하자라는 게 호도법이거든요. 여기까지 네. 괜찮을까? 근데 이 호도법은 이제 고등학교 때 다루는 이유가 있어. 우리가 하던 이 60분법은 네가 알고 있는 30, 60, 90이라고 하는 실수와 대응시킬 수 없는 값이거든. 숫자 네. 30, 숫자 60, 이건 실수잖아. 근데 이 실수 값하고 이 도는 다른 개념인 거야. 다른 단위인 거지. 근데 네. 큰 단위로 바꾸어 주는 게 호도법인 거야. 그러면 이 호도법으로 나타낸 각 1은 네가 알고 있는 실수 1과 대응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아?
똑같은 거야. 네가 그게 알고 어떻게 있으니까 가능해요? 이렇게 약속을 했어. 약속한 거를 일단은 기억해줘. 괜찮아? 네. 일단은 우린 요거 오늘 해설해야 되니까 너무 깊이 가지는 말자. 알겠죠? 그러면 네. 우리가 주어져 있는 거 이렇게 R과 R이다 라고 했을 때를 1이라고 하는데, 쌤이 이제 실수랑 똑같은 개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1 이렇게 표현한 건데, 사실은 뒤에 어떤 게 생략되어 있냐면 1 라디안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 그래서 호도법의 단위는 라디안, 60분법의 단위는 도였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음, 포도법이었을 때 이게 증명하는 과정이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써야 하고 주어니 머릿속에 익숙해야 되는 게 뭐냐면 파이는 360도, 아니 180도라는 사실.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위에 보면요.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의 각도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90도에서 180 사이의 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음, 그래서 고등학교에선 다 이렇게 라디언을 쓰기 때문에 파이는 180도, 두배에서 360도, 또 파이를 절반하면 90도, 파이를 3등분하면 60도, 파이를 4등분하면 45도, 파이를 뭐가 빠졌지? 6등분하면은 30도, 마지막으로 자주 쓰이는 거 2분의 파이를 3배한 2분의 3파이는 270도. 이렇게 7가지는 유도하기보다는 자동 반사적으로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외워줘야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당장 이 문제를 풀 때 추가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삼각함수, 삼각비의 정의예요. 삼각비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비인데, 비율인데, 어떤 비율이냐라고 했을 때, 직각삼각형의 끼어 있는 각을 우리가 요 기호 본 적 있나요? 아니요? 이 기호는 각을 나타내는 기호거든? 근데 약간 음, 껌돼지 모양처럼 생겼지. 얘를 읽는 방식은, 세타, 떼타, 떼타, 데이터, 떼타, 데이터, 떼타인데, 데이터 때, 떼따 떼따인데. 그래서 데이터, 우리가 읽을 때는 세타 그냥 이렇게 읽으면 돼. 그래서 각도를 주로 쓰는 우리가 미지수는 주로 x로 쓰고 상수는 주로 ka 쓰고 뭐 직선은 lmn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로 쓰는 기호가 세타라고 보시면 돼요. 해서 이렇게 끼어 있는 각이 있다. 그럼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은 끼어 있는 각과 마주 보는 쪽이 항상 높이였고 직각과 마주보는 변이 항상 빗변이었거든.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라고 음, 했을 때 삼각비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요렇게 필기체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이용할 건데요. 빗변을 C, 밑변을 A, 높이를 B라고 한다면 사인은 즉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 라고 약속을 하고요.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약속을 하고요. 탄젠트도 마찬가지 밑변분의 높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건 1억이로 하자라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해줘야 된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음,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렇게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위에 있는 문제를 볼 건데, 주원이가 앞으로 이제 이번 시험 범위 안에서 그래프는 너네 시험 범위 안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래프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삼각비 하나도 문제에서 주어져 있으면 뭘 해주어야 하냐면 직각삼각형을 무조건 그려주어야 해요.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문제를 좀 옮겨 볼게요. 지금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3분의 12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 그러면 네. 부호는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세타를 끼인 각으로 하는. 왜 아무 직각삼각형이나 만들어도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직각삼각형은요.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든 이렇게 더 작든 아니면 더 크든
같은 끼인각을 쓰고 있다면 비율은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을 내가 길이를 어떻게 잡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빗변은 13, 밑변은 12이게끔 코사인 정의에 맞춰서 길이 가져오면 돼요. 괜찮을까요? 음, 음, 그리는 게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건가요? 길이가 중요하지 않다. 기- 삼각형의 끼인각이 동일하다면 삼각비는 크기와 무관하게 같다는 거예요. 변의 길이가 더 길든 짧든 이 끼인각을 쓰는 모든 삼각형들의 삼각비, 예를 들어 탄젠트든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그 값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조그만한 삼각형, 큰 삼각형이 있다고 했을 때 똑같이 끼어 있는 각이 30도라면 여기서 사인을 구하든 여기서 사인을 구하든 그 값은 똑같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3이랑 12는 길이가 아닌가요? 길이가 아니죠. 우리가 왜 이런 거 음, 있잖아, 주원아. 우리 분수 배울 때 2분의 3은 a분의 b라고 했을 때 b는 3이고 a는 2라고 하면 될까? 안 됩니다. 이거 많이 겪는 오류인데요. 분수는 비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분의 3은 4분의 6일 수도 있고요. 6분의 9일 수도 있고요. 20분의 30일 수도 있어요. 결국엔 이 수많은 이 비를 갖는 양을 갖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중에 하나 보이는 걸 길이로 그린 거지 실제로 밑변과 빗변이 이럴지는 모르는 거죠. 실제 그 측정했을 때의 길이는. B가 13분의 10이라는 거죠. 이 말 괜찮을까요? 네. 근데 우린 문제를 풀기 편하기 위해서, B가 계속 같을 거라면 그냥 하나 삼각형 잡아가지고 높이도 구하고 코사인, 사인, 탄젠트 다 구해버리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구하려면 주원이가 피타고라스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데 혹시 기억날까요? 네.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 밑변 A, 높이 B, 빗변은 C라고 했을 때 피타고라스 정의 뭐였지? 밑변의 제곱 더하기 음, 높이의 제곱의 루트는 음. C다. 아, 맞아. 그냥 잘했어. C제곱이다. 맞아, 잘했어. 그럼 요거거든요. 그럼 여기도 쓸 수 있죠. 거꾸로 쓸 수 있죠. 우리가 빗변의 길이의 제곱에다가 밑변의 길이의 제곱을 빼주면 높이의 제곱이겠죠. 네. 해서 우린 높이가 5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는 사인도, 탄젠트도 나타낼 수가 있더라. 그러면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기 때문에 13분의 5고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12분의 5다라고 해줄 수 있다는 거지. 괜찮아? 네. 그러면 이 문제는 삼각형만 그리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떨 때 삼각형을 그리는 거냐라고 했을 때 삼각비가 문제에서 하나도 주어져 있으면은 됩니다. 지금 위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지금 위에 있는 상황이 뭐였냐면 삼각비를 하나 조건으로 아는 거예요. 조건으로 삼각비의 값이 주어져 있다면 사, 코, 탄 모두 구할 수 있다. 뭐에 의해서?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근데 주원이가 의아할 거야. 선생님, 이건 마이너스는 뭐예요? 라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양수일대로 다 구해준 다음에 얼싸안고라고 하는 부호 처리를 해줘야 하거든. 얼싸안고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자, 그러면 그 얘기도 할게요. 주원아, 우리는 이제 아까 전에 호도법을 쓰는 이유가 실수랑 대응시키기 위한 거다. 결국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각도다라고 하는 것도 중학교 때처럼 360도 이내의 각만 다루는 게 아니고 우리는 동경이라고 해서 계속
바늘을 돌리면서 여러 가지 각도들을 다룰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 잠깐만 좀 얘기하자면 원점을 기준으로 X축 양의 방향을 우리는 출발선이라고 해서 시초선이라고 할 예정이고요. 똑같이 음, 원점을 기준으로 점을 좌표평면 하나 잡으면 이 점과 이어졌을 때 우리는 선이 하나 생긴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때 네. 이 두 시초선과 방금 잡은 반직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각, 요걸 우리는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움직이고 있는 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여기, 얘를 우리가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경이라고 하게 될 예정이고, 주원이가 익숙한 건 그냥 시계바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죠? 점이 움직여요? 이거 좌표 평면에서 주원아 다룰 예정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1,2라고 하는 점이 있다. 그럼 이 점이 원점과 이었을 때 이루는 각 있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점이 마음이 좀 힘들면 그냥 동경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동경이라고 하는 게 1사분면에 위치할 수도 있고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왜 부호가 다른가? 그거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설명이 필요해.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외워야 될 걸 얘기할 거야. 보통 주어나 우리 삼각함수, 삼각비 이런 것들은 항상 2학기 겨울에 배웠었거든. 네. 그래서 춥잖아. 많이 추운 겨울이잖아. 그래서 얼싸 안고 라고 외우거나 어, 또는 얼 산타크로스라고 외우거나 어, 산타크로스라고 외우거나 얼싸안고라고 외우거나 어쨌든 이걸 하나 외워줘야 되는데 지금 표현한 건 뭐냐면 부호가 양수인 삼각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사분면이면 모두 양수, 2사분면이면 사인만, 3사분면이면 탄젠트만, 코사인은 4사분면이라면 코사인만 양수라는 의미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아니요. 올, 일단은 올이 뭐예요? 모두 양수. 음, 왜 좌표 평면에 따라서, 아, 지금 B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가요? 삼각 부호가 양수인 걸 지금 외우는 거야. 모두 양수냐, 사인만 양수냐, 탄젠트만 양수냐, 코사인만 양수냐.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원아 진짜 미안한데 쌤이 대답을 못해서 답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시험 범위가 지금 전범위잖아요. 네. 그럼 너 전체를 지금 이 시간 안에 할 수 있을까, 주원아, 우리? 아, 전범위 진도를 지금 제한된 시간 하루 만에, 한 시간 만에 못 나가겠죠? 네. 그리고 깊이 있는 개념을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결론적으로 외워야 되는 것들을 쌤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든. 얼토당토 않게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해했더라도 외워야 되는 것들만 지금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만약에 네가 뭐 덜 끝내도 된다고 하면 더 얘기할게요. 그냥 개념 처음부터 얘기할 건데 그게 아니면 그냥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절차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네. 어떤 걸로 할까요? 빨리 합시다. 네, 빨리 합시다. 잠깐 적용되는지 그거를 보시면 돼. 그럼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었냐면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즉 90도부터 180도 사이에 있는 각입니다. 라고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출발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90도는 어디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수학에선 항상 반시계 방향이 양수, 시계 방향이 음수거든. 그래서 여기에 있던 시계 바늘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때가 양수야. 그러면 90도 돌렸을 때는 여기겠죠. 네. 180도 돌렸을 땐 여기겠죠. 즉, 각도다라고 하는 이 동경의 위치가 지금 이사분면이에요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야. 첫 조건이. 그럼 이사분면의 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만 양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냐면 얼싸안고라고 해서 사인만 양수인 곳이다라고 알고 있는 거거든. 음, 그래서 마이너스로 나와 있었던 거고 나머지 우리가 구한 사인은 플러스 탄젠트는 마이너스 부호 처리를 한다는 거야. 음, 해서 이제는 삼각비가 하나라도 값이 주어져 있다면 삼각형을 그리고 마지막에 부호 처리를 한다는 거죠. 얼쌍호를 이용해서. 되죠? 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값을 다 구했기 때문에 계산만 대입해서 하면 끝난다. 이 얘기예요. 아, 네. 자, 그 다음 우리 오른쪽으로 갈게요. 7번은 요거 주원이가 한 파트라서 방금 6번과는 달리 할 얘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로그 3의 x다라고 하는 것하고 뒤에 있는 로그 예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죠. 나누기다라고 하면 우리는 뺀기로 정리할 수 있죠. 요거 음,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지금 밑이 3인 상태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로그 3의 27은 3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3이다라고 바뀔 거고요. 그것이 10보단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조금 더 다시 한 번 더 적어보면요. 로그 3의 x 곱하기 로그 3의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 이렇게 이항을 시키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주원아 지금 어떤 상태냐면 2차 부등식의 형태를 띠고 있어.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문제는 로그 부등식 파트거든. 네. 로그 부등식이든 지수 부등식이든 로그든 지부든 또는 로그 방정식이든 로그 부등식이든 똑같은 절차를 가질 건데 어떤 똑같은 절차냐면 항이 두 개다라고 했을 때는 좌우변에 두고 비교하는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2의 x제곱과 2의 제곱이 같다라고 한다면 주원이는 지수만 떼어와서 비교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음, 로그 2의 x는 로그 2의 2x 더하기 1이다라고 나와 있어도 밑이 똑같으니까 진수만 떼올 수 있죠. x, 2x 더하기 1 같다고 떼올 수 음, 있죠. 하지만 지금처럼 항이 3개 있다라고 했을 때는 치환을 시키게 될 겁니다. 로브 지부, 로방 지방. 어쨌든 로그 지구 지수의 방정식과 부등식은요. 방금 쌤이 얘기한 항 2개, 항 3개 외의 유형은 딱 각각 하나씩 예외적인 거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그거 나오면 얘기하고 일단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밑에 있는 녀석은 어떠냐 했을 때 분배를 시켜보면 로그 3의 x 전체 제곱 마이너스 3 로그 3의 x 마이너스 10이라고 해서 항이 두 개로 정리되지 않는 녀석이죠. 항이 세 개죠. 맞나요? 아, 네. 되죠. 해서 우리는 로그 3의 x를 치환할 겁니다. 뭐라고? t라고. 그럼 주어져 있는 이 식은 t의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주원이가 우리 어제 했던 2차 부등식 5 곱하기 2 x자 권법으로 인수분해 되고요.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양옆이야 사이야? 여기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지금 생각나려고 하고 있어요. 알았어.
음, 모르겠어요. 자, 우리 그러면 다시 2차 부등식, 2차 방정식 알고리즘 외우는 거 너 그 플래너 계획에 있더라, 그지? 네. 외우는 거 플래너 계획에 안 있고 딱 적어놨으니까 외우면 돼. 작다라고 돼 있으면 사이, 크다라고 돼 있으면 양력.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와 5가 있다라면 0인가 수직선을 찍어주시고요. 사이라고 해서 등호 있으니까 동그라미 채운 영역인 거예요. 해서 t는 음, 마이너스 2에서 5 사이다라고 나온 거죠. 괜찮아?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t야?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건 로그거든. 근데 뭐를 t라고 우리가 뒀어? 로그 3의 x를 t라고 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돌려야죠. 돌려놔. 됐어. 자, 그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주원이가 요거 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임의의 실수 P를 로그로 바꾸고 싶다. 내가 원하는 밑이 있다면 진수도 똑같이 맞춰서 거듭 제곱으로 표현하면 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음,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2를 우리가 마이너스 2를 로그로 바꿔주면 로그 3의 마이너스 2제곱 얘는 로그 3의 5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아, 네. 그러면 밑이 똑같기 때문에 진수만 비교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아, 네. 그러면 방정식처럼 로그도 떼어오면 되고 음수다라고 하는 건 뭐야? 역수다는 얘긴 거예요. 되죠? 네. 마찬가지 3의 4제곱은 9구 81에다가 3을 한 번 더 곱한 거예요. 243. 그래서 x는 9분의 1부터 243까지라고 되게 될 예정입니다. 될까요? 음,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x의 범위는 아니거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양 끝에 있는 알파, 베타를 찾고 곱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아놓은 게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이거랑 끝에 있는 3의 5제곱이랑 곱한 값을 문제에서 원한 것, 즉 답은 27이죠. 네. 자, 그럼 여기서 할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우리가 로방, 로브, 지방, 지부 다 방법이 한두 개, 한 세 개일 때 똑같다라고 했죠. 단, 우리가 방정식과 달리 부등식 같은 경우는 뭘 조심해야 하냐라고 했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거든. 우리가 부등호의 방향은 주원이가 알기론 어떨 때 반대가 되나요? 어, 일반적으로 네가 알고 있는 부등식은 어떨 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돼? 마이너스를 곱했을 때, 맞아. 그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은 반대가 되고 하나 더 역수를 취할 때 부등호 방향은 반대가 돼. 음, 근데 거기에 지금 하나 추가하는 거야. 로그 지수 파트는 부등식이었을 때에는 부등호가 반대가 될 때를 조심해야 돼요. 언제 반대가 되냐? 밑이 1보다 작을 때 반대가 됩니다. 왜 그런가요? 라고 했을 때는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밑이 1보다 작을 때에는, 즉 정확하게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함수거든요. 음,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돼요. 아래쪽 내려와서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거 매우 중요합니다.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될 때, 주원이가 이미 하나 잘 기억하고 있어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두 번째 역수를 취할 때, 역수를 취한다는 말의 예시는 A가 B보다는 작다라고 했을 때 A분의 1은 거꾸로 커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나누는 숫자가 클수록 작은 수니까요. 괜찮나요? 네. 이것이 뭐 음수양수를 비교했을 때는 다르겠지만 둘 다 부호가 양수거나 둘 다 부호가 음수였을 때는 동일하게 됩니다. 음. 자, 근데 지금 뭘 추가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주원아 2의 x제곱하고 2의 4제곱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
얘가 당연히 오른쪽으로 입 벌리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증가함수였을 때는 이 함수 값이 클수록 대입되는 값도 커.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니까 크다는 건 x좌표 더 크다는 얘기가 돼. 하지만 내려온다는 건 어때? 클수록 왼쪽에 있거든, 반대로. 네. 그래서 거꾸로 된다는 얘기야. 이 말 괜찮아요? 음, 어떤 게 클 때예요? 지금 그림에서 A, B. X가 음, 클수록? 지금 왼쪽이 크죠? 왼쪽이 크다는 걸 예시로 들어보면 2분의 1의 x제곱이 2분의 1의 4제곱보다 작아요 나왔어. 그러면은 x는 4보다는 크다라고 해줘야 된다는 거야. 왜? 음, 함수 값이 클수록 더 작은 값일 거니까. 네. 돼요? 그래서 밑이 0에서 1 사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고등호 방향을 거꾸로 해줘야 한다. 반대로 해줘야 된다. 까지 추가해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세 개인 거야. 네가 알고 있는 거는. 알겠죠? 음, 여기서 역수가 그냥 유리수 말하는 건가요? 그냥 실수. 아, 응, 실수. 응. 지금 실수 범위로 다 하고 있는 거니까. 임의의 실수 뭐든 간에. 응. 지금 여기 뭐 2가 3보다 작잖아. 적었다 줄게요. 근데 2분의 1이랑 3분의 1 비교해봐. 더 작죠? 나누는 숫자가 커질수록 전체는 작은 값이잖아. 음, 괜찮아? 분수가 역수인 거예요? 역수를 취한다라는 표현은 원래 있던 수를 역수로 뒤집어 주는 걸 얘기해. 아, 역수를 취한다라는 말은 뒤집어 주는 걸 얘기해. 됐어? 네.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딱 나왔네. 너무 반갑죠? 음, 우리 주어져 있는 거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키는 거 주원이가 이미 되기 때문에 같이 볼 수 있을 듯, 그죠? 자, 대신에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 로그 지수 파트는 그냥 딱 봤을 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얘기하는 김에 지수도 같이 얘기할게요. y는 2의 x 곱하기 3 이렇게 돼 있으면 2의 x제곱하고 비교해 봤을 때 평행이동이 아니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 거예요. 그죠? 음, 아닌가요? 글쎄요. 네. 평행이동 어떻게 하는 건데, 주원아? 더하기. 있어? 더하기? 아, 없잖아. x 자리에 x 마이너스 p든 플러스 p든 더하기 빼기를 대입하는 게 x축 평행이동이고 y도 똑같이 더하거나 빼야 평행이동이잖아. 네. 그럼 딱 봤을 때 더하기 빼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평행이동이 아니라고 보통 오해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네. 근데 로그랑 지수함수는 특별히 덧셈 뺄셈이 아니어도 바꿔줄 수 있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너가 로그를 이용해 배웠어.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알고 있냐면 2로그 2의 3이다라고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음, 이거 두 개 자리 바꾸면 3 맞죠? 네. 일보러 쌤이 앞에 있는 밑과 똑같은 걸로 맞춘 거야. 됐어? 네. 그러면 어때? 곱하기였지만 지수 법칙에 의해서 덧셈으로 바뀌네? 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 이동했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로그는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랑은 조심해야 된다. 로그도 한번 볼게요. 로그도 마찬가지. 로그 2의 4x 1번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y는 로그 2의 x랑 딱
보면 어때? 덧셈 뺄셈 없지? 그러니까 달라 보이지? 맞죠? 네. 하지만 로그는 어때? 곱하기로 쪼갤 수 있잖아. 그러면 얘는 로그 2의 x에다가 더하기를 한 거죠.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네. 그래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딱 봤을 때 곱하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리해서 평행 이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됩니까? 그러면 일일이 다 해줘야 되는 거네요. 네, 일일이 정리해 보셔야겠죠. 근데 단 일일이 정리 안 해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반화 시켜보면 지수함수에다가 함수 값에 상수를 곱하는 건 x축 평행 이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방금 봤듯이 정리할 거니까요. 음, 로그 함수에 x에다가 상수를 곱하는 건 y축 평행 이동 될 거예요.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인데요. 뭐 깊이 안 들어가고 그냥 외우기 편하게만 얘기해 보면 y에 함수 값에 곱한 거야. y에. 근데 x축 평행 이동이 되고 x에 곱한 거야. 근데 y축 평행 이동이 되지. 그래서 네. 일일이 정리해 보지 않아도 로그 a의 x제곱인데 만약에 함수 값에다가 b를 곱했어? 평행 이동일 거야. x축 평행 이동을 얼마를 시켰단 얘기인 거야. 마찬가지. y는 로그 a의 x야. 근데 x에다가 뭔가가 곱해져 있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정리 하나마나 y축 평행 이동한 게 있을 거야. 얼마큼 이동했는지는 정리해봐야 알지. 음, 그래서 위의 예시로 이해를 하고 평행 이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 더. 우리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즉 y는 a의 x제곱하고 y는 로그 a의 x는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다. 역함수 관계라는 거는 뭐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함수를 얘기해요. 네. 되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기억하면 위에 있는 문제 풀 수 있는데요. 올라가 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 주원이가 밑에 개념을 외워서 로그의 x에다가 뭔가를 곱한 건 y축 평행이동이라고 했어. 라고 생각해도 좋고 또는 아까 했듯이 곱하기를 더하기로 쪼개주는 작업을 해도 좋고 되죠? 음, 음. 마찬가지 밑에 있는 3번은 어때? x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는 x의 1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 2의 x겠죠. 음, 돼요? 네. 문제에서는 평행이동만 시키란 얘기가 아니고요. 대칭이동도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도 대칭이동, 평행이동, 평행이동하면 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대칭이동하면 되는 거죠. x축 대칭이동. 네. 되죠? 그 다음 잠깐만요. 음. 주원아, 우리 2, 4, 5번은, 종 울렸다. 2, 4, 5번은 조금 있다가 5시에 공통문제 풀이하고 할 테니까 마저 되는지 한 번만 봐봐. 알겠지? 네. 잠깐 또 이동해가지고 하다가 보자. 네. 쉬는 시간입니다. 비디오 좀 이따 4시에 켜주세요. 주원이도 쌤이 거기로 옮겨줄게, 다시. 이건 필기는 바로 올려줄게. 네. 음.